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점점 우리 사주 공부가 아주 기초에서부터 중급을 지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고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니 해도 사주의 꽃은 이 용신이겠죠. 용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강신약을 다루는 법, 그리고 3대 복신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님이 국내에 있는 학자들의 그 용신 정하는 법을 다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용신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스님이 그 3대 복신, 3대 복신을 가지고 용신을 찾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종래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절충시키고 또 실제 그 임상 결과 나타나 있는 좋은 그런 법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흑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주 속에 그 사주 속에 가장 필요한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필요한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행을 찾는데 3대 복신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대 복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식상, 재성, 관성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사선을 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식상, 재성, 관성이 말하자면 복이 되겠습니다. 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인성이나 비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신의 축적된 힘이 에너지고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부리는 것이니까 요 세 개들이 본래는 용신으로 그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하면 이거 세 개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럼 용신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신강사주에서는 요 세 개가 용신으로 작용합니다. 신강사주에서는. 그런데 신강사주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필요한 글자니까 용신이 됩니다. 대신에 이것을 쓰게 되면 힘이 생기니까 이 힘으로서 요 세 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 세 개는 복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사주에서 이 복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신약사주에서도 이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물론 신강사주에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사주에 없으면은 이 사주에 세 개가 없다면은 무복하다,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런 말 쓰지요. 그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3대 복신은 다시 말하면 식상, 재성, 관성으로 해서 딱 한마디만 요거는 식복, 재복, 요거는 관복 이렇게 그냥 따라 놓으십시오. 자, 이것을 가지고 일단 신강사주라는 것은 비급과 인성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신강사주가 비급이나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하죠.
때문에 용신을 정하는 원칙이 뭐냐? 용신 정하는 원칙이 일단은 식재간으로 쓴다. 간으로 용신을 정하고 천간에 있는 걸부터 쓴다. 글자 천간에 있는 걸 쓴다. 천간에 나타나 있는 식복이나 제복이나 간복 중에서 골라서 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천간에 있는 걸 쓰면서 가급적이면 일간에 가깝고 일간과 가깝고 말이 유정하다 이 말입니다. 유정하다.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걸 쓴다. 뿌리가 있는 거. 일간에 이 천간에 있으면서 이 용신은 뿌리가 있어. 뿌리라는 것은 자신을 도와주는 자신의 인성이나 비극을 말하겠죠. 자신과 같은 오행이나 자신을 도와주는 생존해주는 오행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비, 자신의 인성과 인비가 필요하다. 인성과 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딱 갖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책 아무리 많이 봐도 혼동이 되는 것이 요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신강사주의 기초다. 나머지는 이렇게 붙이면 다 살로 붙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칙을 하나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럼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써야 되느냐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게 맨 먼저 쓰는 것은 이 비급이나 인성이 강하게 되면 일단은 식상을 용신을 합니다.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 인성이 많으면 자 보세요. 다시 보면 비급이 아주 많으면은 식상으로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요. 이번에는 인성이 많아요. 인성이 사주에 많으면은 이 재성으로 그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또 인성이 아주 많을 때는 재성으로 용신을 써서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주에 식상도 재성도 안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성을 쓰면 됩니다. 사주에 식상도 안 보이고 관성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 재성을 쓰면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그래도 식상이 이것이 강할 때 식상으로 용신을 쓰고 식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면 재성이나 관성 중에 둘 중에 하나 보는데 인성이 강할 때는 재성을 쓰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치가 나오잖아요. 요게 비슷하더라. 비슷한데 재성과 관성이 서로가 어떻게 좀 비슷할 때는 그때는 따질 때는 뭐냐면 재성과 관성이나 이걸 중에 힘이 있는 것, 용신에 뿌리가 있는 걸 찾아요. 뿌리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힘이 있단 말이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지 않아야 돼. 그걸 받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뭐 보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일간에 가깝게 있다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원칙이 제일 먼저 식재간을 원칙을 하되 일간과 가까운 것을 쓰고 뿌리가 있는 것을 원칙한다는 딱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동시에 세 개가 있을 때는 식상을 요거를 먼저 쓴다는 거지. 요걸 먼저 쓰고 나머지 재성이나 관성 중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이 학자님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재성을 먼저 쓰는 걸 강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재성이 워낙 중요하다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또 어떤 분은 재성은 아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식상을 써되 식상이 없으면 관성을 쓰고 관성이 없으면 재성을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식상을 쓰는 건 다 일치하는데 재성이나 관성을 쓸 때는 그 주변에 인성이 많으면 재성을 쓰고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래 쓴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사주 상황을 봐면서 말씀하셔야지. 물론 그분께서도 그렇게 한 건 알겠습니다만 혹시 잘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이 인성이 많으면 재성으로 그걸 해주는 게 맞죠. 그 무조건 관성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성이 많을 때 이 관성을 쓰게 되면 관성이 인성을 또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건 안 맞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상황을 봐서 판단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원칙은 신강사주는 식상, 재성, 관성으로 용신을 쓰되 비급이 아주 왕할 때 보통보다 이 인성 비급이 아주 많을 때는 식상으로 용신을 쓰고 인성이 많으면 재성을 쓰고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이 없다 하면 관성을 쓰면 되는다. 관성과 식상이 없으면 재성을 쓰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주에 있는 것을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쓴다. 그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과 가까이 있는 것을 쓴다. 시간이나 아니면 일지도 괜찮습니다. 일지 그 다음에 뭐 월령 덕함도 좋겠고 월간이나 시간이 있는 가까이 자구지간 일간과 가까이 있는 것을 쓰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용신을 찾는 것을 순서를 정해버리면 신강사주의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보면은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간에 그러면은 천간에 이 3대 복실이 없으면 어쩌게 식재간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강사주에. 안 보이면 어떡할 것이냐. 위에 전부 다 인성과 비급만 있어가지고 밑에는 여기 있는 식재간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지지에 있는 것 중에서 씁니다. 예. 지지에 있는 걸 쓰면서 이때 지지 중에서 본기만 쓴다고. 본기. 아까 좀 전에 지장간 배웠잖아요. 이때 본기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이랑 있잖아요. 그럼 진이 될 때는 무라고 생각하고 잡아주는 겁니다. 무 속에 을, 개, 무가 있는데 을이나 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봐 가지고 본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강사주에서 신강사주 안에 3대 복신이 이제 이렇게 사주에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있는 사주가 실제 운에서 실제 그 운이라는 것은 대운 또는 세운에서 식상, 재성, 관성으로 오게 되면 발복을 해서 참 이렇게 운이 좋아집니다. 대신에 인성과 비급이 많은 사주가 인성과 비급운이 오게 되면 흉운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쁘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신강사주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약사주에 대한 용신 정하는 법칙. 신약사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주에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많은 경우 말합니다. 그 식재간이 많은 경우가 이 경우는 식재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은 인성과 비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급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인성이 1번이요 2번이 비급이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만일에 자, 이 원칙을 가지고 봅니다. 자, 식상이 이 사주에 아주 많더라. 아주 많다는 건 3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3개 이상이 돼서 사주에 많더라. 그러면은 이 식상이 많게 되면 역시 인성으로 그걸 하면 좋잖아요. 그럼 인성으로 용신을 써라. 자, 이번에 재성이 많아요. 재성이 3개 이상으로 이렇게 많다. 재성이 많으면은 이 재성을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이 비급이거든요. 비급으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성은 비급으로 용신을 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재성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들 많이 그러잖아요. 재가 많다고 재다신당 사주는 비급을 용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관복이 많아요. 관복이. 이 사주에 관복이 많아요. 관성이 많아요. 관복이 많아요. 관성이 3개 이상 되면 많다 말이지, 사주에. 그러려면 관성이 아주 많은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때는 이 식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식상으로 이렇게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로서 인성으로서 이 금을 설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 원칙을 잘 기억하면 요 원칙은 항상 쓰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신약사주는 식신, 재성, 관성이 사주에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용신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인성과 비급을 쓰되 인성을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이번엔 비급을 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주에 인성이 안 보이면 비급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비급. 인성이 있으면 바로 인성부터 먼저 써라. 그런데 요건 일반 원칙이고 밑에 써놓은 요것은 뭐냐면 한쪽 오행이 많을 때 말입니다. 자, 식상이 3개 이상으로 많다 하면 인성을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 그 원칙과 똑같아요. 재성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재성이 많은 경우는 비급으로 쓴다. 인성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재성으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비급으로 써야 되는데 비급이 사주에 없더라. 사주에 비급이 자기 혼자 자기 그 일간 하나 빼고 말하고는 없더라. 전부 다 인성밖에 없더라. 그럼 인성 써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성 쓴다. 근데 원칙은 비급이 있으면 비급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걸 재성이 많으면 그걸 해주면 딱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약 사주는 결국은 뭐냐면 언제 그 복이 오느냐. 자, 자기 사주에 식상과 재성과 간성이 있을 때 이 사주, 이 신약 사주는 인성과 비급운이 오면 복이 발복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신약 사주에 식상과 재성, 간성이 있는데 또 운에서 식상, 재성, 간성을 맞이하면 흉운이 된다. 전 시간에 배웠죠. 예, 이번 복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신 정하기 원칙은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를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론 공부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게 할 테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는 겁니다. 사례가 기유, 신미, 그 다음에 기축, 임신,
이 사주는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남자 사주에 이 사주를 풀 당시에 41세입니다. 당 41세. 운은 여군이고 이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운에 대한 것도 지금 공부하셨죠? 오늘 운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이 기토일주입니다. 일간이. 얼핏 봐서 사주에 보십니다. 이 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가 미토를 또 일지의 축을 가지고 있고 월지의 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토가 강합니다. 물론 충미가 충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다음에 이 두 개가 강한 데다가 이 토가 이렇게 또 하늘에 이렇게 연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토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기토는 목이 두렵습니다. 목이 두렵지 검들은 힘 좀 빼봐야 그렇게 큰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을이 있다든 여기 묘가 있으면은 이 기토가 힘이 없지만은 이 정도 그 세력이면 월지와 일지를 탁 차지해버리고 난 다음에 한 간을 얻으면 요것이 을이 온다든지 여기가 묘가 오지 않는 한 이 사주는 어느 정도는 약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심각성. 그래서 이거는 20% 아까 말한 B의 방포를 봐도 20, 30이니까 50이 60이잖아요. 60%고 그 다음에 A 방포를 봐도 원령을 덕했고 그 다음에 이걸 덕질했어요. 덕질했고 하나 둘 세 개니까 세력을 얻었고 그래서 무난하게 심각한 사주다. 그래서 심각한 사주라고 이렇게 판단이 납니다. 자, 심각한 사주가 판단이 나면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심각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주 되면 복신이 있느냐 봐요. 복신이 식상, 재성, 관성, 복신을 찾아. 복신. 자, 복신이 뭐냐? 그러면 정관에 있는 걸 찾아라 했잖아요. 그럼 정관에 가만 보니까 복신이 여기 보니까 토국수 하네요. 토국수. 토국수 하니까 이것이 재성이 하나 보이고 또 토생금하네요. 그래 이 식상이 또 보이면 식상이 이게 식신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보이는데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공부한 방법 있잖아요. 토가 벌써 하나, 둘, 세 개였잖아요. 이때 써놓는 거라. 이 식상이 토가 세 개라 세 개. 세 개니까 이거는 인성으로 써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고 한데 인성으로 인성이 아니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 여기 토가 여기 이쪽이 잘못 써서 그렇죠. 여기 토잖아요, 그죠? 토고 여기 토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그렇게 식상으로 오셨습니다. 식상으로 인성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토가 세 개니까 이게 토가 세 개, 이쪽에 토가 세 개예요. 이게 토가 아니고 토가 세 개 되면 토생금으로 써 이쪽에 금. 요 지웁니다. 이게서 헷갈렸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자, 이 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자기가 같이 있어서 네 개나 돼요. 이게 비급이 많잖아, 그죠?
비급이 많기 때문에 비급을 빼주는 것, 슬기시켜주는 것이 식상이 용신이 된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상이 용신이다. 복신은 식상을 용신을 한다. 이것을 용신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재성을 용신하는 게 아니고. 자, 이때 그러면은 식상을 용신을 하면 이 신금은 두려운 게 뭐냐면 화가 두렵습니다. 예, 화가 그렇게 했죠. 이 신금이 두려운 것은 화가 두려워. 화가 두렵다고. 그러니까 이 화 두려운 것을 다른 사람이 이 화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화를 잡아주는 것이 뭐 수잖아요. 수가 이 화를 확 좀 잡아주면 좋겠어. 저격을 해주면 좋겠어. 그 저격수가 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 이제 배우는 거,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용신을 정해놓고 나면 용신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도와주는 것이 있고 용신을 보호해주는 것이요. 보호해주는 거. 용신을 보호해주는 것이나 도와주는 것이나 다 같이 희신이라고 합니다. 말을 희신이라고 씁니다. 근데 도와주는 것은 용신의 인성이요. 보호는 용신의 식상입니다. 일간이 아닙니다. 일간 아니고 용신의 인성이라. 여기서는 도와주는 것이 보호,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보호. 보호는 여기 말하면 저격수라. 내가 어려울 때 저격해달라는 거예요. 그 저격수가 있을 때는 수가 있으면 이 금일 때는 수는 금생수와 자기의 식상이잖아요. 금생수니까. 이 용신이 금이면 금의 자식인 식상, 수가 저격수가 되는 거라. 자식은 나의 방패가 되는 거야. 울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울타리다. 딱 맞는 말이에요. 자식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맞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자식들은 울타리다. 딱 맞는 말입니다. 자식은 나를 보호해줘. 내가 화의 공격을 받으려는 것을 이 수가 공격을 해준다고 이거. 그래서 이 사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신은 금이요. 희신은 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지울까요? 이걸 지우고 이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신이 금이면 희신은 수라고 그랬잖아요. 희신은 수. 자, 잘 보세요. 이때 이 용신 금을 극하는 것. 화가 내죠. 화를 기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용신을 극을 하는 것. 기신. 또 희신을 극을 하는 것. 이것이 부신이다. 부신. 토. 그래서 이것은 좋고 이건 나쁘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게 있겠죠. 목화 토면서 목이 나오네요. 목이 한신이라고 어떤 때는 좋은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강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